당신의 계좌를 더블업시키는 골든타임 더블 밸류업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빈센트입니다. 네, 우리 빈센트님 모셔왔고요. 네. 어제 아침에 참 분위기 좋았는데 그러니까요. 다 돌려놨어. 근데 어제 의미심장한 얘기를 또 우리 하보노님께서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몇 그쵸. 프로라면 이렇게 몇 프로 이상은 또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맞아요. 그거 AS도 좀 필요하니까 아하. 우리 번호 하보노님 바로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아침에 저는 이제 기대가 좀 컸던 모양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누구나 다 기대가 컸었던 상황인데 아, 이게 초반에는 잘 유지가 되다가 네. 점점 상승폭을 좀 축소를 했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외국인이 어제 하루 종일 계속 끝까지 3조 이상 매수를 해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장 중반에 후반에 보시면은 뭐 이 전쟁주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네. 이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는 상황 그리고 전쟁에 대한 어떠한 부담감 확대 그리고 약간 그런 소문도 돌았더라고요. 이제 구글의 그 위스퍼링가 스트릿 넘버가 네. 굉장히 높아진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거 그러면 안 좋은 건가? 이런 부담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약간 오버나잇 얘기를 조금 했었었는데 화이트. 그러니까 이제 뒤로 넘어가는 네. 부분 좀 조심해야 된다. 확신이 없으면 그걸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조금 한번 이렇게 했는데 물론 근데 그거를 쉽게 대응하시기 어려웠던 게 떨어질 때 네. 그냥 순식간에 막 와다다다다다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막판에 네, 왜냐면 선물이 6천억 정도가 한 번에 이제 돌림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기관 금투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이탈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는 막 이렇게 하루 종일 째려보시지 않았으면은 그때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사실 대응하기가 좀 어려웠을 확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막판에 그렇게 두두두둑 밀린 거는 뭐 누가 그렇게 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수급은 거의 고정적인 상황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가 돼서 WTI가 점진적으로 올라갔고 국채 수익률이 10년물 기준으로 4.64까지인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기술주들이 상승폭이 오전 대비 점점 축소가 됐고요. 특히나 SK 하이닉스 ADR이 좀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반도체 종목군들의 주가가 하락이 나왔고 당연히 ADR 떨어지면 우리나라가 좀 같이 반영을 받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한 1대 1.5 정도로 계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ADR이 1% 떨어지면 우리나라 1.5 정도 떨어진다고 계산하면 네. 얼추 맞더라고요. 그래서 ADR 수준이 오전 대비 한 4, 5% 이상 밀리다 보니까 상승폭을 다 반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ADR은 어떻습니까? 한 2%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구글의 실적 발표 전에가 2.2%였고 실적 발표하고 나서 4.23%까지 올라갔다가 또 WTI가 갑자기 장 시작 직전에 홍해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면서 2% 이상 올라갔고 지금은 조금 WTI가 2% 아래이긴 한데 네. 그런 변동수가 있어서 한 2%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홍해 또 거기는 후티 네. 이 친구들이 너무 이상한 짓 자꾸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반군. 네. 아니 반군도 아니에요. 거긴 사실상. 네. 게릴라인가요? 아니 정부군. 왜냐면 후티 그쪽에는 제대로 된 저 정부가 없어. 얘네들이 저 세금도 다 받고 그냥 행정 역할을 많이 한대요. 하나의 정부구나. 그래서 뭐 반군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네. 저 방송 끝나고 사석에서 정프로 얘기 또 많이 했었고. 제 얘기를요. 네. 역시 성견지명이 있다. 미담들이 많이 또 나왔겠군요. 어저께 그 오바이트는 뱉은 걸 다 막은 걸 오버나잇에서 저 내부에서 오바이트로. 대단하다. 오바나잇이 아니라 오바이트였다. 결국은. 네. 저도 뭐 의도하지 않은 성견지명들이 계속 네. 뭐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또 뭐가 나올지. 그러니까요. 자, 일단 간단히 알파벳의 실적은 10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실적 자체는 저는 뭐 한 85점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 사실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는 주가의 변동이 별로 없었어요. 이 변화가 나왔었던 거는 이제 캐펙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주가가 좀 밀렸는데 사실 딱 캐펙스 투자에 대한 결과가 딱 나오자마자 구글은 떨어지기 시작했고 반도체주들은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확실히 하이퍼스케일러나 좀 큰 기업들에게는 이 지금 현금에 대한 흐름이 막힐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게 좀 압박 요인으로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반도체 입장에서는 캐펙스 10% 정도 일단 확대하고 27년 이후에 더 확대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건 좋겠다라는 심리가 계속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용 자체는 저는 좋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지금 국채 수익률도 막 높아지고 있으니까 네. 이게 실적이나 뭐 캐시플로우가 안 돌면 배당이라든지 뭐 주주 환원 정책 이런 것들도 축소가 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스토리가 사실 최근에 애플이 시가총액 1위 탈환했었던 요인으로도 작용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엮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좀 판이 짜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제 해석도 중요한데 결국 빚내서 투자하겠다라는 네. 거죠. 그 빚에 대해서 알파벳 구글 주주들의 해석과 우리 메모리 반도체 주주들의 해석이 좀 다를 것이다. 네, 이거 우리 예상했던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 돈 많이 쓴다고 하면 우리한테 좋은 거고. 맞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ADR 왜 빠진 거예요? 사실은 네. 원래는 이제 본장에서 3.8%가 빠졌다가 애프터 마켓에서 4%대까지 그래, 올라온 그래요? 거라서 돌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네네네. 다행입니다. 왜냐면 당연히 이제 구글이 그렇게 많이 투자한다고 하면 이제 구글은 빠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그게 이제 정상이잖아요. 네. 근데 하이닉스가 아까 뭐 어떻게 보니까 가격이 빠진 건가 했는데 애프터에서 올랐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2% 오르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곧 동시효과 들어가지만 3.1% 정도로 3%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의 해석이 제가 상반기에는 이 모든 걸 다 호재로 받아들였을 텐데 이제 슬슬 또 빚내서 투자를 또 얼마큼 할 수 있는데 얼마나 오래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이제 도마 위에 오를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실적 시즌 시작됐는데 첫 단추는 잘 깼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괜찮습니다. 네. 네. 하던 대로. 우리 오늘은 좀 갈래나? 오늘은 또 아침에 떴다가 그냥 또 뭐 이러면 좀 약간 오히려 아예 그냥 평평한 게 낫지. 아침에 몇 프로 떴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이면 약간 좀 기분 더 나쁘지 않나요? 그건 많이 나쁘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데 네. 일단 뜨는 게 좋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떴다 빠지면 안 좋지만 일단 뜨는 게 좋죠. 그런가? 예, 떠서 빠지든 떠서 이어지든 어쨌든 뜨는 게 좋죠. 그래요? 왜냐하면 떴다라는 것 자체가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정도 가격까지는 사줄 사람이 많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근데 기분은 많이 나쁩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네, 아마 투자자들의 기분이 많이 나쁘실 어제 확률이 박탈감이 높다. 좀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제 아직도 아래를 보고 있잖아요. 네. 저는 계속 위를 보고 있거든요. 이번 반등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양양양이 나와야 된다 맞아. 였는데 어제 양양음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이틀의 기회가 있고 네. 저는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만 없었으면은 조금 더 좋은 퍼센테이지가 나올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틀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장 초반이나 새벽에는 뭐 이런 이제 홍해에 관련된 이슈도 있고 좀 부정적이지만 만약에 이게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라든지 또 갑자기 협상하는 방향으로 가면 지정적 리스크 관련된 부담감이 뚝 떨어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다음 거래일에 또 관세에 관련된 내용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어쨌든 좀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인플레이션이랑 그다음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니까 그 부분만 해소가 됐을 때 금일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엔비디아에 대한 스토리 그다음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구글의 캐펙스 확대, 테슬라도 캐펙스 엄청 확대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 반도체한테 나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어제도 강조를 드렸었던 내용들이 그 특정한 매물대 기준점을 확실히 돌파를 하고 그 부분이 안 밀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차트적으로 기술적인 저항이 좀 강한 라인들에서 명확하게 돌파를 하거나 지지를 하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지 네.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이제 약간 뭐 음모론 같은 뭐 썰 비슷한 건데 네. 좀 돈 좀 있는 이 작전들이 이제 막판에 이제 선물 막 저 패대기 치면서 네네. 자기는 이제 미리 약간 좀 올라갔을 때 저 인버스 사놓고 그렇게 플레이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도 뭐 아예 아니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제에 이어서 옵션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요거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코브에서 나온 이 보고서인데 네. 뭐 영어로 돼 있으니까 우리 보기 힘드니까 이거 바꿀게요. 어. 네, 번역을 해보면 요즘에 옵션 거래량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연간 옵션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평균 일일 옵션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제로데이 옵션 그러니까 이제 당일치기로 하는 옵션에 대한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연초 대비했을 때 거래량이 46.2%나 증가하고 있고 이 늘어나는 거래량이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10개로 많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특히나 여기 안에는 기술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급반등이 나왔는데 좀 이슈나 대외 변수가 안 좋으면 바로 이제 하방 포지션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이제 등락폭이 크고 특히나 요즘 시장에서 대이장에서 미국 종목군들이 변동이 있을 때는 대부분 옵션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강하게 반영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정프로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음모론이 사실은 조금 사실에 가까운 내용의 확률이 높지 아, 않을까가 그래요? 제 생각입니다. 아,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돈 내라 리딩방 해주겠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네. 사실 그가 어떻게 얘기하는지에 따라서 매크로적인 스탠스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들까지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보면은 그런 이제 좀 수급적인 영향이 굉장히 큰 시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억 5천 내면 뭐 0.001초인가 네. 먼저 빠르리. 네, 빨리 알려준다. 빨리 알려준다. 네. 트루스 소셜.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진짜. 기준을 자기가 정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뭐 작년부터 좀 리딩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근데 아침 분위기는 로봇입니다. 아하. 로봇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로봇주들이 오늘 가장 초반부터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그냥 정말 명확한 이슈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뭐 KNR 시스템도 그렇고요. 사면도 어제 또 언급이 나왔었던 종목 사면도 저 로봇 회사인 거죠? 로봇 회사입니다. 아하. 네, 그리고 사면? 네, 아, 이름이 약간 좀 너무 T- 생소해서. 네, TXR 로보틱스, 뭐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 T-로보틱스, 클로봇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로봇이죠. 로봇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슈가 명확하게 있잖아요. 삼성과 이제 현대가 동맹을 맺는 거, 그다음 라운드 테이블에서 또 엔비디아랑 이제 삼성과 뭐 SK 네이버 이렇게 만나는 것들. 네. 근데 그쪽에서 이제 로봇과 관련된 기업도 네이버가 사실 우리는 플랫폼으로 보지만 해외에서는 로봇에 대한 기술 평가를 높게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이버를? 네. 그래서 해외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로봇에 대한 그런 이벤트가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우리가 이런 AI 데이터 센터가 확장이 됐을 때 결국에는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기계화를 분명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제일 사실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로봇 쪽이고 그 트리거는 또 이제 중국이 굉장히 크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네. 중국 쪽 로봇 뉴스들을 좀 보시면 요즘에 IPO한 기업이 뭐 시가총액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로봇이 많이 정교화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뭐 미국 쪽에서도 의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런 움직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면 차트 한번 보실래요? 사면 보니까 시총이 1조가 넘네요. 네, 계속 요즘에 많이 네. 올라가다 그리고 보니까 코스닥 69위네요. 순위가 꽤 높습니다. 네. 사면. 70위 안쪽에 있네. 아, 그래요? 네. 근데 오래된 회사 아니에요? 느낌은 좀 한 40년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제가 정확한 연역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사면 1988년도 설립된 모터 88년? 네, 딱 40년 됐네 그러면. 네, 38년. 이를 모듈화 통합한 3-in-1 아. 솔루션 스마트 액추에이터.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 로봇을 네. 최근에 이제 많이 집중을 하는 모양이군요. 네. 이야. 예, 하여튼 우리나라 시장을 제외하고 이제 뭔가 산업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 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굳이 내가 얘기 안 하는 건 하여튼 괜히 오해 있으실까봐. 하여튼 어떤 산업이 하여튼 뜨려면 네. 회사들이 난립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냥 뭐 잘 하는 회사 두세 개, 세네 개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고 네. 개나 소나 다 일단 뛰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싹 하면 좀 정리되고. 약간 또 빌드업 같은데. 아니, 방심했나 요즘? 뭐 때문에 근데 그 네. 생각하냐면 미국도 이제 로봇하고 중국도 로봇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미국은 진짜 잘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니 저 어디야 무슨 로보틱스죠? 그 보스턴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다이내믹스. 아니면 뭐 테슬라에서 하는 거 옵티머스나 네. 진짜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들이 이제 거기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진짜 막 난립을 막 했잖아. 근데 이제 거기서 막 별 무슨
저 격투기 대회도 하고 뭐 네. 마라톤 대회도 하고 정말 별별 걸 다 하잖아요. 난립을 막 하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래서 빨리 따라잡고 하는 거는 뭐 돈 많이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그 업체들의 난립 이게 이제 치열한 그 목숨 건 혈투 속에서 네. 뭔가 이렇게 또 빠른 성장이 좀 일어나는 것 같더라. 아, 스타트업의 인큐베이팅이 필요하죠. 예. 그런 생각이 좀. 아니, 물론 격투기 하나 갖고 뭐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격투기도 있고 뭐 마라톤도 있고 뭐 별별 것들 많이 하더라고 대회 맞아요. 같은 것들을. 네. 근데 그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네. 지금 중국 쪽에서는 오프라인 매장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사전 예약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난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가 점점 접근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이게 좀 그래서 더 유의미하지 그 않을까라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 로봇도 있잖아요. 그죠? 아, 원래 이제 모든 산업이 발달을 하면 성과 관련된 게 좀 많이 뜨긴 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 비디오도 그렇고요. 아하. 어떤 영상 미디어 나왔을 때 그쪽으로 먼저 많이 갔잖아요. 아하. 그거는 그 3대 욕구 중에 하나라서 아. 어떻게 보면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맞아. 네, 그게 우리나라- 되면 될수록 더 핫해지죠.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이 네. 자리 잡는 데는 스타크래프트 하여튼 그게 많이 도움됐다는 얘기가 또 있기도 해요. 아하. 또 내 얘기 아무도 안 받는구나. 예, 혼자 나를 또 이렇게 절벽 아래로 밀어넣었어. 아닙니다. 네. 그 용산 가는 골목 터널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섹터들은 뭐 좀 볼만한 섹터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반도체랑 변압기 쪽이 조금은 그 다음 순위로 네.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는 조금 상승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오늘은 저는 선물 수급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전날에도 외국인은 수급이 유지가 됐지만 선물 수급이 만약에 뒤집어지면 패시브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으로 아마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랑 뭐 변압기 특히나 뭐 GE 버노바가 실적 잘 나왔지만 풍력 관련된 부담감과 관세 이슈로 좀 빠지긴 했지만 반대로 그 트럼프 행정부의 원자력 관련된 또 정부 정책 기대감이 있어서 네. 원전이나 에너지 인프라 쪽은 전반적으로 다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LS 일렉트릭이나 이런 변압기 쪽들 이런 것들이 일단은 좀 움직임이 보이려고 하는데 네. 그 흐름이 잘 나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 시작했습니다. 한번 오늘 보죠. 이번 달 분수령이니까. 자,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상황판 한번 볼까요? 네. 네, 상위 종목군들 흐름을 보면은 일단 삼성전자가 3%, 하이닉스가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수급이 조금만 받쳐주면은 아마 되돌림이 좀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었던 가격이 삼성전자 이제 27만 2천 원이 지지저항 라인 첫 번째 라인이고, 그러니까 차트 보여주세요. 어저께 네. 그 매물대가 되게 계속 잔상이 남더라고요. 네, 이제 어제 여기 올라왔다가 이 부분을 지지하지 못하고 좀 떨어졌는데, 사실 근데 최근까지는 계속 직전 고점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한 번에 뚫으면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뭐 그래도 지금 다시 말아 올리는 흐름들이 나와서 오늘 좀 확실하게 돌파해서 안착하고 다음 거래일까지 무난하게만 유지해도 다음 주 기대감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27만 2천 원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말미에 제가 약간 반 재미 삼아서 정프로에게 하나 사라. 27만 2천 원 기념비적으로 안 사시고 그냥 가더라고. 아, 내려왔잖아요. 그랬죠. 네. 그게 얼마였다고요? 27만 2천 원. 27만 2천 그 원. 매물대라고 계속 그러니까. 여기가 지지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요 라인 돌파가 되면은 그 다음 라인이 이제 28만 2천에서 28만 5천 원 라인. 여기가 이제 이전 꼬리 부분이고 네. 그 직전 라인 돌파 구간이라서 두 군데를 좀 일단 집중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KB증권에서 오늘 뭐 저희 예전 동료인데 타겟 프라이싱이 60만 원이에요. 60만 원. 삼성전자? 네. 60만 원? 네. 아 그래요? 아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 펀더대로 밸류대로 보면은 상방이 되게 크게 열리는 상황인데 네. 현재 이 상황이 앞으로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네. 밸류는 너무 좋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기업의 본질은 달라진 게 별로 없고 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장 참여자들이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믿었는데 또 많이 떨어지니까 좀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물량들을 좀 소화하기만 하면 분위기는 좀 그래도 꽤 유의미하게
유의미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격 매물대가 SK하이닉스는 어디에 몰려 있습니까 지금? 차트를? 하이닉스 차트를 보여드리면 하이닉스도 어제 이제 삼성전자 27만 2천 원 말씀드리면서 200만 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그다음 여기 돌파가 되면 이제 220에서 250 라인까지 중요하고 여기가 확실하게 올라와야 되는지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일도 똑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요거를 조금 짧게 보시면 190만 원에서는 지지가 되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오늘이 이제 어제 내일까지 해서 200만 원 다시 회복을 하는지 그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200만 원이 돌파가 되어야 직전 라인 캔들상 변곡을 만들었었던 부분이 그 다시 롤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해당 가격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200.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어제 한번 터치했었는데 200을 네. 사실 200은 뭐 금방이죠. 사실 뭐 우리 애널리스트들은 네. 여전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큰 조정장에도 여전히 타겟 프라이싱을 올리는 데도 꽤 있었습니다. 그 그래요? 되게 중요한 네, 내용이라고 되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보는 시계와 지금의 이격이 좀 벌어졌는데도 얼마 정도로 봐요? 일단 외사는 뭐 400, 500만 원 부르고 있고 음. 저희 하나증권도 380만 원 내외로 380. 네 일단 보고 있고 그 180 쓴 데도 있었죠. BNK 있었죠. 185만 원. 185만 네, 원. BNK에서. 네, BNK 논리라면 지금이 또 이제 거의 적정 수준이고. 네. 네. 근데 BNK에서는 HBM에 집중된 게 안 좋다라는 방향으로 서술이 되었었는데 네. 금일 엔비디아 뉴스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나 델의 상승이 엄청 크게 나왔어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한 20% 올랐고 델이 한 10% 올라가고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 올랐는데 그게 AI 수요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럼 GPU가 늘어나면서 HBM이 되게 좋아지는 스토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이제 HBM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범용 반도체의 평균 판매 단가라고 해서 ASP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한 효과를 많이 못 누린다가 BNK 주장이었는데 만약에 HBM 쪽에서 GPU 증가에 따른 HBM이 증가할 수 있는 스토리가 다시 한번 부각된다면 아마 좀 그런 방향을 바꿔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수정될 그런 수 있죠. 수정이 네. 되면은 또 이제 상승 쪽에 많이 기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좀 변경이 되는지도 네. 같이 한번 추적을 해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네.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좋은 멘트예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은 뭐 주가를 맞추면 좋겠으나 자기의 모형에 의해서 추정치에 의해서 목표 주가를 저희가 얘기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여전히 이런 조정기에도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담당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오히려 목표치를 올리거나 고수에 따르는 게 되게 의미 있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삼성 전기가 좀 세게 가는 것 같네요. 7%. 아하. 네, 오늘 기판 쪽이 되게 전반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삼성전기, 뭐 대덕전자 이런 기업들 올라오고 있고요. LG이노텍도 기판이랑 로봇 동시에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삼성전기가 이 애널리스트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져도 거의 주가가 200에서 100만 원대로 떨어져도 목표 주가 300만 원 유지를 계속 했었고 그러니까요. 일단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이 유지가 됐을 때 고용량 MLCC 쪽에 대한 수혜가 계속 지속이 되면 삼성전기는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쪽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무라타랑 양분하고 있는 회사고 공급이 명확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판 쪽들이 좋다라는 건 결국엔 병목 현상이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따라서 소부장들이 오늘 많이 반등이 나와준다면 좀 기대감이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전일에는 제가 조금 원익 IP에서 주가 떨어지면서 ETF로 좀 퇴각하자라고 했는데 일단 오늘은 좀 초반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흐름이 좀 유지가 되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패키징이나 뭐 네. 테스트 장비가 더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PU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결국 HBM과 테스트 장비가 먼저 좀 부각되기 때문에 네.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올라가는 거는 해외 증시, 미국에서 움직였었던 그런 주요 종목군들의 흐름과 봤을 때는 좀 합리적인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 시간대 이제 소부장보다는 ETF로 가자. 그 네. 콜이 오히려 잘 맞더라고요. 좀 많이 떨어지기는 그러니까요.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야, 네.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그 이제 하나하나 종목들 또 살펴보기 전에 음. 우리 나규용님께서의 질문이 기관이 요즘 왜 이렇게 계속 팔아 조지는 건지 팔아 치우는도 아니고 팔아 네. 제끼는도 아니고 팔아 조지는 건지 근데 기관은 좀 네. 약간 선물의 수급을 많이 연동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요즘에 제가 이제 어제 왜 다음 거래일까지 가는 걸 좀 확신을 하지 않으면 하지 말자고 얘기를 드렸냐면은 최근에 선물 수급이 조 단위로 들어와도 장 막판 3시부터 이제 3시 반 혹은 3시 20분까지 유지가 돼도 3시 20분부터 4시 10분까지 다 롤백을 해버립니다. 포지션을 다 청산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이들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다음 날까지 포지션 유지를 안 해요. 근데 선물이 장중에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기관의 패시브 수급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금토로 보통 많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면은 보통 시가총액 상위부터 삽니다. 그래서 네. 요즘에 프로그램 매수를 보시면 대부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로 집중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또 지수랑 바로 연동이 되죠. 근데 어제처럼 대외 변수가 있어서 미국의 기술주들이 빠지면 바로 직격탄으로 반도체가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헤지 포지션이 나오면 기관이 뱉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웠네요. 기관의 액티브 네. 매니저들이 상당히 이제 불안하죠. 왜냐하면 네. 지난 상반기에 벤치마크 대비 아웃퍼폼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재반등할 때 바닥을 다졌다고 보니까 되게 심도 있게 조심스럽게 아마 사고팔고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아 근데 그 헤지 포지션이 영향을 좀 많이 주는 모양이군요. 아무래도 이게 장중 수급에 이게 개인은 요즘에 팔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롱을 딱 잡아줄 때 기관이 이제 받쳐주면 많이 올라가는 거고 기관이 안 사주면 잘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단기적으로 급등한 날들 잘 체크해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올 때가 좀 많이 올라갈 때가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수급이 지금 이렇게 개인들은 팔고 있고 하는 상황이라서 특정 수급이 하나만 올라가면 안 되고 두 개가 동시에 올라가는 상황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개인이 사든지 기관 개인이 사든지 하여튼 세 개 중에 두 두 개는 좀 사줘야 네, 그래야 좀 신뢰도가 많이 높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세 개 중에 특히 더 방향성을 잘 잡는 혹은 방향성에 영향을 많이 주는 세력이 그 주체가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국인은 밑으로 가건 위로 가건 대체로 걔네들 따라가면 맞더라라든지 뭐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원래는 그 과거 시장에서는 외국인을 쫓아가면은 네. 좋은 방향이 많은데 최근에는 외국인이 계속 팔다가 포지션 이제 조금 바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은 지금 어느 정도 신용이 털렸을 때 매수를 해주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외국인은 사준다라고 디폴트로 보시는 게 조금 맞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기관의 금투, 특히나 금융 투자 물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금융 투자를 뒤집는 게 외국인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을 먼저 보시고 선물이 빠져나가면서 기관의 금투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 정확히 얘기하면 외국인 기관 네. 그렇죠. 그들은 사실 룰 베이스잖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돈을 안 버는 기업을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실적 베이스로 살 건데 밸류에이션을 보면서 그래도 외국인 그 중에서도 말씀하셨던 기관의 선행 지표인 선물을 보자.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선물이 요즘에 좀 사고 있지 않습니까? 선물이 좀 사고 있어요. 네, 그게 조금 그 다음 날로 안 넘어가서 문제긴 한데 그 보통 그래도 장중에는 유의미하게 사주고 있긴 합니다. 포지션을 자꾸 정리해서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일단은 조금 더 그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어제도 오후 시장 계속 보셨으면은 선물이 본격적으로 6,600억부터 빠지기 시작하면서 쭉쭉 밀렸어요. 그때 이제 밀리기 시작하면서 시가 라인도 깨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수급 해석하실 때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좀 가는 쪽이 풍력, 수소 뭐 이런 에너지 쪽으로도 좀 가는 모양이군요. 풍력, 수소, 네, CS 윈드, 뭐 두산 퓨얼셀 아닌가? 뭐 딴 데 가는 만큼 가는 건가 이거는? SK 오션 플랜트, 대명 에너지, SK 이터닉스 여기는 석유 쪽인가요? 그게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일단 말씀해주신 SK 이터닉스, 뭐 대명에너지, 뭐 S에너지 이런 땡땡에너지들 네. 그리고 뭐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군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체에너지 관련된 테마로 묶여 있는 산업군들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유가가 튀기면 기본적으로 유가 가격이 높아지니까 대체에너지 쪽으로 수급이 좀 도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원전 쪽 에너지 수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지금 대미 투자 1호에서 대체에너지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으로도 일부 엮여 있다. 그래서 전쟁 테마와 정부 정책이 동시에 좀 영향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테마 보니까 MLCC 관련된 거죠. MLCC? 네, 하늘 반도체 네. 좀 시세를 내네요. 삼성전기 영향 좀 받지 않았나. 네. 한울 반도체 차트 한번 볼까요? 한울 반도체. 네. 네. 한울 반도체.
이게 좀 작긴 한데 시총이.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에 투자고 있지 않으시면은 투자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만약에 이게 반도체, 이 삼성전기도 지금 많이 빠졌다가 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내가 신규 진입을 할 때는 기존 라인들을 돌파를 했을 때부터 보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 사실 이거는 욕심이거든요. 내가 리스크도 적게 가지면서 지금 저 전기죠? 네, 올라가면서 뭔가 많은 걸 누리겠다? 이거 약간 좀 욕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직전 라인 확실하게 돌파가 되는 걸 보고 보는 게 맞아요. 삼성전기로 보면은 네. 적어도 163만 원 돌파됐을 때부터 신규 포지션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하늘반도체도 마찬가지요. 요 16,900원, 17,000원 라인이 확실하게 뚫리고 나서부터 보시는 게 맞죠. 그냥 그게 윗꼬리로 돌파되는 게 아니라 캔들상 확실하게 돌파를 해서 기존에 여기 윗꼬리가 많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는 네. 해당 가격만 되면 다 팔아 제낀다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네. 그러면 최대 상방을 이 정도만 보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건데 네. 그럼 너무 작잖아요. 내가 맞으면 마이너스 10% 20% 맞을 텐데 3, 4% 목적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런 물량 소화 구간을 돌파한 다음부터 보시는 게 신뢰도가 조금 더 높죠. 저항선을 깨야 되는구나. 네, 확실하게 깨고 왜냐면 요즘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어중간하게 스킬이 좋지 않으시면은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마이너스 10% 대반 찍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돌파가 됐을 때 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그게 훨씬 더 무서워 보이지만 네. 해보시면 더 안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가 다시 이탈되면 팔면 되잖아요. 그 기준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손익비를 짧게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네, 트레이딩도 네, 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되게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그 우리 보노보노 하 선생님의 네. 이런 딱 마음에 들어요? 디테일. 예. 그러니까 뭐 제 혹시라도 저 저격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좋다 이런 얘기는 이제 늘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하고 보니까 좀 약간 그러네. 네. 저는 근데 여전히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건 좀 방향성은 당연히 네. 우리가 이제 갖고 가야 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뭘 살려고 언제쯤 이거 해야 되나 고민을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건 각자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럴 때 늘 이제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 보노보노님의 이런 이건 디테일. 이제 어떤 뭐 전술 쪽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지만 네. 전략이 아닌 맞습니다. 전술 쪽이겠지만 그런 전술도 또 있어야 뭐 좋은 거 아니겠어요? 아, 좋죠. 이런 무기는 우리가 많이 장착하면 장착할수록 좋은 거니까. 너무 좋죠. 네. 사실- AS 한번 할까요, 그럼? 어떤 거? 네이버도 한번 봐주세요. 아 네이버요? 네. 근데 이제 궁금해. 왜냐면 네이버로 이 저항선이 어딘가. 아 네이버요? 네이버.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20만 7천원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잘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만 8천 원 정도를 올라와서 안착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20만 8천 원? 네, 지금 여기 간당간당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돌파해서 지지가 되는 걸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요거는 바로 사면 안 돼요. 왜냐면 이 기준점 다음에 워낙 빠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네. 이건 훨씬 더 위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돌파돼서 지지하는 걸 보면서 주봉이 확실하게 돌거나 지금 보시면은 이게 아직 안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중간한 위치에서 여기 20만 8천 원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5주선 맞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하. 요 완전히 올라타야 돼요. 그렇지. 올라타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상승 흐름들이 나오는 것까지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네. 웃돈을 좀 많이 줘야 됩니다. 요거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기준점이 돌파가 됐을 때 바로 사는 종목이 있죠. 네. 대표적으로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을 때, 혹은 시장이 굉장히 강세장일 때, 그럴 때는 적당하게 사서 내 마음만 잘 컨트롤하면 올라가요. 별로 스킬이 필요 없어요. 사고 팔고를 많이 하면 안 돼요. 강세장에서는. 그럼 수익이 다 날아가요. 네. 강세장에서는 그거를 많이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매매고요. 이렇게 변동성이 강하고 변곡점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 주가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돌파된 라인에서 조금 더 웃돈을 줘야 돼요. 적어도 3에서 4% 정도 올라와서 안 깨지고 잘 버티는지를 보고 돌다리 막 두들겨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왜?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거기서부터 사도 꽤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목보다 조금 더 위에서 사고 종아리보다 조금 아래서 사서 허리나 어깨 가기 전에 팔면 되잖아요. 네, 네. 네, 그거를 생각하고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트레이딩.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21만 8천에서 22만 원 회복 안 하면 저는 안 볼 것 같아요. 아하. 그 전까지 그냥 기보유자 가져가라. 좋습니다. 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저
정수리 머리 끝에서 산 애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래 신고가 매매 하시는 분들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이제 기계적인 손절, 뭐 만약에 내가 최고가에 들어갔어요. 그럼 3%든 5%든 반드시 기계적인 손절을 해야 돼요. 왜? 이게 우상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내가 추세를 확인하려면 두 개를 더 봐야 되는 거예요. 이틀을 더 봐야 이평선이 꺾이는지 아니면 5일 이평선이 깨진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틀 동안 너무 많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매매하시는 분들은 손절을 타이트하게 하시는 게 원래 정석이고요. 그게 원래 정석이에요. 그리고 정수리 매매하시는 분들은 정수리 매매. 이게 왜냐면 정수리에 사서 자꾸 허리까지 내려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그 정수리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나 빼곤 다 수익이다. 즉 반대로 나 빼고는 누구나 언제든지 팔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방송에서 제일 많이 하는 멘트는 제일 끝에 후순위 채권 산다고 생각하라고 하거든요. 탈출을 못 할 수 있다는 거 감안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빠르게 정리해서 튀어야 되는 거죠. 네. 그 생각을 하고 하시면 조금 더 이게 대비가 되시지 않을까. 그 지금 아까 그 차트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네이버 같은 경우입니다. 네. 거기 아마 3자 봤어요? 3자 안 보지 298이었죠 그때. 그치. 298이거든요. 아니 30만 8,500원까지 갔다 왔네요. 아, 네. 아니, 그렇긴 한데 298이에요. 평단이. 평단이. 네. 네, 꼭지. 어때요? 아니 근데 놀랍죠? 그 깜짝 놀라신 것 같은데? 놀랐죠. 네. 뭐죠? 이런 경우 흔치 않거든요. 쉽지 않죠. 298이면 진짜 쉽지 않아. 딱 진짜 갈 때까지 간 다음에 확 잡았거든요 머리채를. 근데 손절을 원래 안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아니 그날 하루에 갑자기 빠진 거예요. 여기 네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하루에 네, 이게 네. 뭐 며칠 동안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보노. 네 맞습니다. 그날 하루에 그냥 제가 그래고 저도 사고 나서 못 봤어요. 막 뭐 일하고 나서 딱 일하고. 봤더니 네. 갑자기 훅 떨어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 다음 날도 또 크게 약간 있었어요 타이밍이. 근데 다음 날도 크게 떨어졌거든. 근데 원래 네. 이 정도로 크게 떨어지면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보시면은 신고가까지 올라왔었던 종목이잖아요. 최근 들어서 보면은 주가가 많이 밑에 내렸다 올라왔다라는 거는 여기에서 이 정도로 큰 하방이 나왔다라는 거는 최근에 산 사람들은 전부 다 안 갖고 싶어 한다라는 거랑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하. 그러면 최근에 샀던 사람들이 다 팔고 나가요? 그럼 기존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이 이 종목을 사고 싶을까요? 안 사고 싶겠죠. 그럼 부정적인 확률이 높죠. 그러면 내가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지금 예상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이 종목이 너무 좋아. 펀더로 공부해봤을 때 이런 하락은 아무렇지 않아. 나는 밑에 더 살래. 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홀드를 하는 거고 그 생각이 없으시면은 사실 팔아야 돼요. 지금이라도? 아니,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지금은 좀 보셔야 되겠죠. 근데 떨어졌을 때는 퍼센테이지로 의사결정을 하시면 안 돼요. 아하. 내가 이 종목을 홀드를 했을 때 이게 기대 수익률이 생기고 기회비용 같은 걸 생각을 해서 내가 여기를 포트를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한지 안 한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지. 네. 마이너스가 10%라서 손절하고 마이너스 5%로 손절하시면 그거는 덩어리가 이제 계좌 덩어리가 뭐 1억 이하일 때는 그렇게 해도 돈을 버실 수 있겠지만 1억 이상 뭐 2억, 3억, 5억 되시잖아요. 그럼 돈 다 날라갑니다. 왜냐면 금액이 커질수록 퍼센테이지를 큰 하방을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부자들이 뭐 미국이나 채권이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거든요. 맞아. 그래서 최대 하락폭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어떠한 의사결정 하실 때 이게 이 마이너스 20%니까 내가 못 팔아가 아니라 마이너스 70%여도 올라갈 것 같으면 새로운 계좌 파서 사는 거고요. 아하. 마이너스 70%인데도 영원히 이건 못 올라갈 것 같다. 라고 하면 그 돈 살려서 냉정하지만 빠르게 자르고 다시 사야 돼요. 다른 네. 거를. 그게 전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물론, 정프로가 네. 이버를 왜 샀죠? 그게 이제 가장 궁금하죠. 이유. 네, 어느 날 들고 왔잖아요 저한테. 아. 대부분 그렇죠. 뭐 저는- 사고 와서 이제 들고 오잖아. 저는 사실 지금 이제 다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살 생각이 없었어요. 자, 근데 하보노- 어떻게 버튼을 누르시게 그러니까 되셨는지. 번호 잘 들어봐요. 진짜 네, 살 네. 생각 없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왜냐면 이제 네이버가 뭐 쇼핑 뭐 잘하죠. 잘하지만 뭐 이게 과연 미래에 그렇게 크게 가치를 인정받을 건가? 아니라고 봤거든요. 네. AI도 뭐 큰 성과 안 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봇을 한대. 로봇? 과연 앞으로 뭐 중국과 미국의 이런 로봇 회사들이 막 날고 기는데 과연 네이버가 여기서 설 뭐가 있을까? 저는 이제 안 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 젠스랑 만났죠. 아, 네네. 그래서 막 계속 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든 생각이 내가 너무 좀 시장을 무시하고 나만의 생각에 빠졌던 걸까? 이 반성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막 20 막 몇만 원, 20 몇만 원 하다 막 거의 30만 원 가까이 간 거예요. 그 내가 틀렸구나. 시장 앞에 겸손하자. 그렇다면 따라가자. 그래서 30만 원 바로 안쪽에서 팍 질렀지. 젠스랑 때문에 샀네. 시장 앞에 그게 이제 시장이 아니고 젠스랑 때문에 샀네요. 젠스랑 와서 시세가 나니까. 그런가? 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좀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처음 상승할 때 못 샀어요. 근데 내가 참다가 사실 때는 그렇지. 거의 90% 물립니다. 네, 그게 약간 아마 공감 엄청 하실 거예요. 내가 그 있잖아요. 조금 적당히 올라갔을 때 막 그냥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막 포모가 와서 진짜 내가 틀렸나 보다.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그래서 내가 사기 시작하면 한 열에 9은 물리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그럴 때 한 번만 더 참으세요. 한 번만 더 참아보세요. 네. 진짜 이것도 그냥 많이 그거를 참다. 버리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이미 늦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허들을 좀 드렸어요. 이제 하나 살려면 뭐 하나 팔아라, 3개 팔아라. 그래갖고 이제 많이 이제 허들이 실링이 생기긴 하셨는데 네. 거의 이제 마지막이었죠 네이버가? 그렇죠. 어디는 없잖아요. 아이 없지. 네, 그래서 네이버가 이제 아픈 손가락. 네네. 없지. 자, 그러는 사이 주가가 좀 다시 움직였나요? 수급 한번 볼까요? 네, 수급 한번 보면요. 네. 외국인이 오늘도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어제도 3조 이상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이 밑에서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그냥 막 그렇게 매수하지 않아요. 최근에 계속적으로 지분율 막 줄이고 있었던 상황인데 신용이 정말 거의 끝까지 털리고 나서부터 수급이 들어왔더라고요. 아하. 전일의 신용 잔고를 보시면 전거래일 것, 그러니까 전전거래일이죠. 전일 기준으로 이제 전거래일 걸 본 거니까 이틀 전 신용 잔고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반대 매매가 꽤 유의미하게 나왔고요. 지금 여기서 신용이 한 1조에서 2조 정도 더 떨어지려면 주가가 지금보다 10에서 15%더 빠져야 돼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지금 약간의 수급 공백을 좀 공략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들어서서 왜 좀 돌리기 시작을 했냐면 미국의 기업들의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첫 스타트는 아이렌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고요. AI 데이터 센터 수년간 이제 수주하는 걸로 굉장히 크게 스타트를 끊었고 그다음 엔비디아의 베라루빈이 굉장히 크게 기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GPU가 늘어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오늘 발표됐었던 뭐 구글이라든지 최근에 AI 인프라 쪽에 대한 움직임들 나오는 거 보면은 그 반도체에서 부정적인 스토리들이 꽤 많이 돌리고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수급적인 부분이 좀 받쳐주고 개인들이 요즘에 많이 팔고 있는데 개인들이 조금 다시 돌리기 시작하면서 외국인이 팔면 그때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이 상황을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 개인들이 이렇게 이탈하면서 외국인이 사면 그게 저점이었다는 게 또 반복되고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좀 개인들이 버티면서 저 중장기 시기를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전히 패턴이 좀 반복되고 있다. 네. 드네요. 또 오늘 또 상승 종목들 쭉 모아 보니까 뒤에 AI 붙은 회사들이 많네. 아니 폴라리스 AI는 한번 들어본 것 같고요. 마음 AI라는 전 회사 처음 있고요. 들어봤습니다. UN AI 있고요. 네. 셀바스 AI는 뭐 들어봤고요. 시선 AI 있고요. 이게 뭐지?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AI 뒤에 끝나는 회사들이 이렇게 많았나? 난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이게 다 동전주 아닌가 지금? 아니에요. 동전주 별로 없어요. 없네 뒤에는. 왜 이제 AI 소프트웨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네.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대표적인 종목군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트레이딩 좋아하시거나 AI 소프트웨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보시는 종목군들일 텐데 그래요? 대부분 이제 막 그런 거 혹시 플리토나 뭐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은 혹시 네.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그러니까 뭐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어떤 거는 음성 AI를 하고 어떤 거는 이제 뭐 실제로는 기업이 막 타이핑 쳐서 하는 거지만 뭐 텍스트 서비스 해주고 막 이런 쪽들인데 그 요즘에 하드웨어가 좀 안 좋을 때 AI 소프트웨어 쪽 기업들이 조금 좋은 흐름들이 움직일 때가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좀 테마적으로 움직일 때가 많아서 사실은 좀 짧게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명 바꾼 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원래 이 AI로? 회사가 아니었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뒤에 AI 급하게 바꾼. 네. 예전에 그 무슨 소재 막 이렇게 신소재. 붙인 데도 있잖아요, 네. 신소재. 히어셀. 네. 자 그리고 갑자기 뭐 바이오 회사였는데 하다 갑자기 테라피틱스 붙은 데도 되게 많아요. 뭐 맞아요. 어쩌고 테라피틱스. 맞아요. 예. 하나 당했습니다. 네.
자, 자. 그런 회사들이 오늘 조금 네. 시세를 내주고 있고요. 요 정도 보면 될까요? 아니면 뭐 혹시 또 짚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오늘 시장? 오늘 그거는 봐야 돼. 뭐죠? 이렇게 오늘 상승 종목이 좀 더 많네요. 그렇죠? 한 700, 네네. 한 2, 30개 되고. 네. 자, 이럴 때는 뭐 수익장은 아니지만 종목에 대한, 그리고 우리 보노보노하가 말씀하시는 건 지금은 트레이딩 영역이다라는 말씀 쭉 주시잖아요. 네. 근데 트레이딩이 이제 전문 트레이더 아니면 사실 힘들기도 한데, 네. 그래서 이 차트를 매우 차트 있게 보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좀 경청하는데, 오늘 또 코너코 마지막으로 좀 해볼까요? 종목들이 좀 중요하니까 네. 네, 시청자분들 궁금하신 종목 있으면 뭐 하나 정도만, 네, 하나 정도만 봤죠. 좋습니다. 네, 선택은 정프로가 해주세요. 네. 자, 어떤 네. 종목들 이터닉스는 SK. 네, 이터닉스 그거가 오늘 좀 있어서 이터닉스가 정확하게 뭐 하는 회사죠? 요게 이제 에너지 쪽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간략하게. 네. 네. 에너지 관련된 테마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WTI나 이제 정부 정책 관련해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대체 에너지 테마주 중에서는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우리가 이터닉스 한 거예요?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네. 이터닉스 하신 거 맞죠? 한 거예요? 네네네, 네. 올라갔어요. 봐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요.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되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올랐네. 이 종목이 올라갈 때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대명에너지나 S에너지, 그리고 HD 뭐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움직이면서 이제 오시아 홀딩스. 그래서 아마 나머지 돌려보면은 대부분 좀 어느 정도 주가가 움직일 거예요. 그래요?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도 한번 봐주세요. 근데 이 차트를 볼 때 네. 일봉, 주봉, 월봉, 프리퀀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부분 다 일봉만 보는 거예요? 아니요. 일단은 일봉에서 먼저 이렇게 신고가가 만들어지면 네.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서 단기 상승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네. 단기 상승이 높아졌을 때 지금은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평선은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조금 보실 수 있는데 다만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직전 고점이 돌파가 된 부분이 깨지면 안 돼요. 아하. 그러니까 만약에 SK 이터닉스를 좀 보신다면은 여기 69,200원, 69,200원 라인이 중요하다라고 일단 주봉상 체크를 하시고요. 보시면 똑같이 여기 신고가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러프하게 봤을 때 67,000원부터 69,200원 라인이 깨지면 안 되겠죠. 근데 최근에 윗꼬리를 만들어 놓고 밀렸기 때문에 네. 이쪽 구간에서 좀 많은 차익이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그거를 씹어먹는 이슈가 나와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네. 여기 지금 69,600원부터 69,200원 여기가 깨지면 안 돼요. 그 왜냐면 저항선. 깨지면 쭉 밀릴 수 있다는 거. 어디까지? 직전에 이제 매물 소화한 구간까지 쭉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아마 놓치시면은 6만 원대 초반까지는 밀릴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트레이딩 하시면은 뭐 짧은 분봉을 좀 보셔야 될 거긴 하겠죠. 왜냐면 타이밍을 잡아야 되니까. 분봉까지. 네, 완전 진입 시점을 골라야 되니까 네. 막 꼭대기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조금 뭔가 봤을 때 이게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평선의 흐름이 혹시나 좀 기울어지는 건 아닌지 그다음 요거는 WTI가 올라갈수록 좀 유리한 종목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확대가 되는지 그리고 여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사실 대형주는 안 좋아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형주를 응원하시면 이거 안 하시면 돼요. 아하. 네, 그렇습니다. 대형주랑 따로 가는군요. 그러니까 전쟁주가 뜰 때는 이제 대형주 수급이 못 여기로 가고. 바뀌잖아요. 그리고 원래 기본 그 투자의 정석은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들이 쌀 때 산업과 괴리가 클 때 사서 모으는 게 원래 베스트예요. 네. 근데 그거는 정신적인 고통이 좀 커요. 네, 그래서 공부가 진짜 많이 되신 분들은 네. 잘 살 수 있어요. 네. 너무 좋죠. 나중에 돈 많이 벌 거 아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그게 좀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 때 저기서 잠깐 수익을 보고 그 돈 갖다 더 사야지라고 사람들이 욕심을 부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테마주가 움직일 때는 좀 대형주가 안 가요. 그 돈이 절로 가니까. 근데 여기에 떨어지면은 다시 정신 차리는 거죠. 뭐 역시 테마주는 위험해. 다시 펀드로 가자. 네. 이런 식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수급 변동 잘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랑 헷갈려서 사시는 분들은 없겠죠. 이터닉스니까. 뭐 SK. 준인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 아하. 네. 옛날에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요? 네. 음. 옛날에 디지털 조선
배 만드는 회사인 줄 알고 산 데도 있어요. 그래요. 맞아. 뒤에 조선부터 있으니까 그 언론 회사인지 모르고. 맞아요. 실제로 뒤틀 상호명에 따라서. 네네네. 네. 그런 사람들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자, 여튼 오늘 SK 이터닉스 오늘 굉장히 또 분위기가 좋아서 한번 좋습니다. 여쭤봤고요. 네. 에너지 관련주고 특히 전쟁 이슈 같은 것들이 터질 때 좀 네. 시세를 내는 그런 회사다. 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닉스는 아니다. 달러는 닉스죠. 네. 네, 그러나 그 닉스는 아니다. 좋습니다. 달러는 1,476원. 네. 달러 인덱스가 조금 내려오긴 했네요. 네, 유가는 조금 위쪽인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유가가 또 뜨거운 네. 감자 위에 올라갔습니다. 은 좀 올라갔네요. 음. 아시죠, 은 하나 또 있었던 거. 그러니까요. 화려한 과거를 알죠. 네. 은도 있잖아. 현물. 은 현물. 그러니까 뭐 저 산 건 아니고 예. 여기서 이제 그 네. 주식 관련돼서. 은을 샀어요. 은을. 금이 금이 무겁나요? 은이 무겁나요? 동일한 질량에서? 동일한 질량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부피? 부피라고 해야 되나? 개념이 헷갈리네. 아마 네. 들어서 받는 느낌은 네. 똑같을 텐데요. 똑같아요. 두께가 네. 이게 크기가 네. 금이 훨씬 작습니다. 아. 금 1kg랑 실버 1kg랑 하면은 거의 2배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아, 두께가. 그러니까 금 1kg 골드바는 요 핸드폰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만져봤어요? 네. 어떻게? 은은 엄청 크구나. 저는 그냥 현물에 관심이 많아서 아, 그래요? 네, 금은방 에서 좀 보고 막 그런 금이 더 무겁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같은 부피면 그래서 한없이 가벼운 은으로 얘기해 드리려고. 눈도 무겁긴 한데. 예. 척이면 척이지.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정도 오늘 시장 보고 우리 보노보노님은 또 보내드리고 언제 또 보나 모르겠네요. 언제 보노? 아직 일정이 잡힌 게 없어서. 네, 우리 언제 또 보노? 네. 네. 하나증권 하나번호. 네. 자, 보노보노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또 네. 봬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